1분도 안 걸렸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1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감면 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덴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그 홈택스 좀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인건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홈택스로 먼저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홈택스에다 세팅을 좀 해놔야 이제 감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산세든 추징 위험도 있다 보니까 내가 사업자를 개시하자마자 바로바로 등록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일단 이 화면 같은 경우에 홈택스를 통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홈택스에 로그인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사업장 정보를 기재를 하기 위해 사업자 아이디로 된 홈택스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회원 가입을 눌러주시고, 저희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는 다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발급받으신 사업자 번호를 기록을 해줘요. 사업자 번호를 기재를 하셨다면은 우측에 있는 구매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란에 아이디랑 비밀번호 등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업자용 아이디를 만드는 게 귀찮다 라고 하시면 굳이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개인으로 가입된 홈택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또 사무 처리는 가능해요. 제가 예시로 제가 그 개인으로 먼저만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개인으로 로그인이 된다고 하면은 우측에 제 이름이 뜰 거예요. 그럼 그 바로 우측에 보시면 사업자 전환이 있고요. 이 사업자 전환 눌러주신다고 하시면 내가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었던 그런 사업자 목록이 다 떠요.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여기 로덴 공부방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우측을 보시면 로덴 공부방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세팅할 거를 하나둘씩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홈택스로 등록할 것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업용 계좌 등록, 두 번째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마지막으로 사업용 카드 등록,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등록한다고 하시면 나중에 뭐 정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용 계좌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업용 계좌는 명칭 그대로 내가 이 로덴 공부방이라는 사업에 쓸 계좌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그 대표님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게 사업용 계좌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통장 이름에 상호가 적혀져 있는 거가 사업용 계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은행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인 거고, 이게 국세청에서 말하는 사업용 계좌는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내가 굳이 내 상호가 들어가 있는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개인 계좌도 홈택스에 등록만 한다고 하면은 그게 사업용 계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은행에서 새롭게 발급받는다고 하시면 요새는 뭐 이체 한도라든지 그런 좀 제재 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개인 계좌 쓰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개인 계좌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사업용 계좌를 좀 제도가 개설된 이유는 차명 계좌를 통한 좀 매출 누락이나 탈세를 좀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복식장부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미사용 금액의 0.2%, 미신고했다라고 하시면은 미신고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물론 이런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복식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좀 매출의 일정 규모를 넘은 사업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때쯤 된다고 하시면. 그래서 아예 내가 개업하자마자 이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좌 등록하는 방법을 이제 홈택스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증명 쪽에 들어가시면 세금 관련 신고에 사업용 계좌 개설란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제 상호랑 사업자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사업용 계좌를 눌러주시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등록한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계좌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을 쓰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사업용 계좌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게 될 건데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매출을 좀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현금으로 받았으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지 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려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음식점 사장님이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포스기로 카드 단말기를 이미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등록이 되었겠지만 내가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스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장이라고 하시면은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가 홈택스를 통해서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가맹점 등록에도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님들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구분을 하시기에는 좀 어렵고 번거로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 등록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업종이나 매출과 관계없이 그냥 개업하셨다고 하시면은 바로 등록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이걸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의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매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무섭고 제일 큰 손해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든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처럼 적게는 10%, 많게는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배제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면 배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러한 제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업용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세팅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가맹점 등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계산서 영수증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눌러주시면은 우측에 현금 영수증 건물 발급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아직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 발급 사업자 신청란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뜰 거고요. 이거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가맹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일단 담당자 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명칭 써주시면 되시고요.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를 눌러주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맹점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렸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1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감면 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그 카드 사용 등록인 거예요. 저희가 사업용 계좌가 있는 것처럼 사업용 카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논리랑 똑같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내 사업자 명이 적혀져 있는 카드가 사업용 카드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겠다고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가 사업용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서 뭐 가산세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데 대표님께서 나중에 홈택스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될 건데요. 내가 만약 등록을 해놨다고 하시면은 홈택스 화면이나 아니면은 세무 대리인 쓰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빠질 수 있는 카드 내역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신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명의 카드라고 하시면 다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들어갔던 화면처럼 신용카드 매입을 눌러주시고 신용카드 등록 이걸 눌러주세요. 우측에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쓸 카드 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롯데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카드 번호를 기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가끔씩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 나는 거를 좀 내가 알림 받아서 좀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등록 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카드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물론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부터 조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다음 달 카드 내역부터 조회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그 개업 초기에 좀 많이 놓칠 수 있는 초기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게 실은 5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개업 초기에 이런 식으로 단순 누락을 했다가 가산세라든지 감면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 로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다 저희 세무 대리인들께서 진행해 주셨을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세요. 오늘은 홈택스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